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구독자분들이 드디어 4만 명을 넘어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57분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죠. 자, 어제는 제가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영상이 조금 불편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이더리움을 먼저 보여드리고 XRP 리플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알트코인들을 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오늘 영상에서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눌러주셨나요? 네,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다가 혹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실 수 있나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대박 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댓글창에다가 대박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계좌 정말 많이 대박 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코인거래소 채널에도 올려드리고 있죠. 주말에도 제가 쉬지 않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주말 아침에 코인거래소에서 추천이 나갔던 종목도 있어요. 그 종목은 원래 커넥트인데 그때가 900원이 되지 않았던 가격이었죠. 근데 오늘 날짜로서 원래 커넥트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13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 요것도 어떻게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잡는 방법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담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더리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거래대금이 오늘 가장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366만 원인데 그러면 이더리움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는 4시간 봉이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돼요. 더 깊이. 그럼 제가 잡고 싶은 가격은 여기서 써드릴게요. 360만원 보다 더 아래 구간 내려오면 그때 그때 사자. 원래요, 지정가로 미리 주문 넣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사라 그러면 불안해요. 그냥 어느 순간 지나고 나는데 막 358만원, 359만원 잡혀있죠. 그럼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정가 알고 계시에요. 그죠? 지정가 그리고 금액, 예를 들어서 뭐 358만원 적어. 이렇게 적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만큼 적고, 그 다음에 제출까지, 자, 이렇게 매수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더리움은 자동적으로 매수가 됩니다. 그 가격이 오면 우리가 뭐 밤을 새지 않더라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가격이 오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돼요. 저 이더리움에 대한 어제 뉴스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도 이런 뉴스를 좀 보여드리는데, 15만 명이 넘는 이더리움 검증자, 네트워크의 약 15%를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가스 한도를 늘리겠다. 3,600만에서 6,000만 가스 단위로. 그러니까 결국엔 예를 들어서 2차선에 3,600대가 지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차선을 늘려서 더 늘리는 거예요. 6,000대가 지나갈 수 있게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면 당연히 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고속도로 수입이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뭐 가스가 어쩌고저쩌고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올라오게 된 거고, 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은 여기까지는 일단 최소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략 이 가격대.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까지는 꾸준히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거 이상이죠. 500 이상은 무조건. 그 전까지는 저 이더리움 중장기 유저 파는 거 아니다. 물론 단타적인 부분들은 뭐 일부 매도하고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단타로서는 이런 종목은 아니죠. 중장기로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끌고 가셔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미결 작정을 보시면 되겠죠. 이더리움의 미결 작정 보셨나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1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보다 더 많이 미결 작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얘는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만큼 뭐 많이 또 이더리움에서 ETF 자금들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XRP 리플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3070이나 3080 노란색 이평선까지 잡는 게 맞겠고 뉴스로서는 이런 걸 좀 보시면 돼요. 리플이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이 내용을 좀 확대를 해서 보자면 암호화폐와 투자 간의 계약에 대해서 증권이죠. 증권으로 해서 계속 소송을 당했었던 거고 그래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헤스터 피어스 이 사람은 SEC 위원장이 아닌 위원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를 좀 리플을 괴롭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암호화폐와 투자 간 계약 분리 시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암호화폐 자산은 2차 거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 증권으로 분류될 법적 그건 없었다. 자, 결국엔 그 무언가를 사전에 법적인 분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SEC가 그거를 먼저 제시를 했었어야 돼. 근데 그걸 제시하지 않았고 법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거래소 투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투자 아니다. 그건 뭐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게 된 거고 증권의 핵심 요건, 법적 실체와 투자자 간의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SEC 위원장도 오케이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공백이 존재한다면 이를 메우는 건 SEC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다. 자, SEC도 의회를 거쳐서 결국엔 법률 같은 거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2월에 결국엔 SE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된 거고 요번에 일단 1심 판결 다 끝나고 나서 자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미국의 법원은 리플과 SEC 간 합의한 기각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XRP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차상 부적절하다. 자 결국에는 둘 다 합의를 했어요. 어떠냐면 1억 2,500만 달러의 1심 판결이 나왔고 5천만 달러로 깎았다. 둘이 합의를 했어요. 야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깎았고 판매 금지 명령 해제해달라.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자 리플과 SEC는 올바른 절차를 지켜서 다시 합의를 진행하자.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리플이 요번에 SEC에다가 서류를 집어넣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증권이 아니라 상품과 유사하다. 뭐가? XRP 리플이. 그러면서 SEC가 기존 주장을 포기를 하고 XRP 판매할 때 제가 2차 판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를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을 해라. 이걸 서류로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죠. 결국에 그 밑에 있는 위원이 뭐라고 해봤자 위원장 꼭대기 대가리가 도장 딱 찍으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어디다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끝나는 거죠. 밑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두머리가 있는데 위원장인데 뭔 상관이?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가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인 거지 이 기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ETF라든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들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 해결해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기간은 막 해당 문서에 준비해서 23주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막 12주까지 막 8개월까지 걸릴 것 같다라는
이런 예측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건데 23주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단축을 하려고 결국엔 리플사에서는 서류를 빨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겠고, 이게 정말 빠르게 한다 그러면 뭐 4주 만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게 또 더 땡겨진다. 자, 이 판사의 판결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만에 끝냈어. 플러스 4, 32 하면 3개월이. 그러면 4개월 정도로 이게 좀 빨리 단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10월 달 정도에는 ETF가 승인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 않으면 또 리토속이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긴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세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승인하면 길었던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많은 좋은 뉴스들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앞두고 있는 호재 소식은 미국과 인도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 발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성장성도 엄청난 폭발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원래 커넥트도 이런 수익들 가져가고 계시고요. 이더리움 뭐 53%, 솔라나도 20% 수익 중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240% 이런 수익들도 가져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과 인도의 무역 협정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트럼프가 유럽과의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었던 게 결국엔 언제죠? 5월 25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또 상승 흐름을 가져줬죠. 그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좀 보자면 어땠어요?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이렇게 11만 달러를 또 터치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주게 되었었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은 모든 일단 코인 관련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 XRP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자, XRP의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딱 하나 뉴스밖에 없어요. 소송인 겁니다. 소송의 모든 것들을 다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ETF에 대한 부분인 거겠죠. ETF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완전 종료가 되어야 ETF, 현물 ETF까지 들어올 거고, 자, ETF가 뭐겠습니까? 펀드죠. 자, 여러분들 펀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펀드에 돈이 들어와야 돼. 달러가 들어오면은 이 펀드는 뭘 해야 되죠?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펀드가 뭐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XRP 리플의 펀드라 그러면 얘는 뭘 사야 돼요? 리플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리플을 살 때 내가 이걸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뭐 현물 ETF가 생기면 현물 ETF 그 펀드에다가 돈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펀드 운영자들, 예를 들어서 뭐 블랙록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 같은 그 회사들이 알아서 적재적소에 맞는 날짜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날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ETF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대규모 금액을 받아서 이렇게 XRP 같은,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 펀드 이런 것들을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오늘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괜히 또 쫓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오늘은 그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겠고, 자, 미국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테더와 USDC인데, 테더는 무엇을 담보로 해서 테더라는 상품을 발행을 할까요? 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소들이 USDT를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담보 물건이 기업 어분과 회사채 등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죠. 얘는 중국계 회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USDC, 이게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USDC인데, 자, 얘는 서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클이라는 회사를
결국엔 리플랩스가 인수를 탐내고 있다라는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많은 경고를 드렸었어요. 예금 상품과 미국의 단기 국채를 담보 물건으로 해서 결국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됩니다. 그냥 달러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USDC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USDC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가게들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뭐냐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합작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근데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현재 기업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제가 또 경고를 드렸다. 뭐냐면 이 서클이라는 회사를 리플랩스가 인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리플이 최대 110억 달러 규모를 들여서 서클을 인수 추진하겠다. 약 15조 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리플이 발행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RLUSD입니다. 자, 얘가 발행을 했지만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USDC를 비교해 봤을 때는 20배 차이 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다 보니까 차라리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를 해서 USDC를 키우자. 플러스 RLUSD까지 같이 포함해서 키우자.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결국에 그게 단점이 뭐냐면, 자, 결국에 XRP가 수행하던 건 역할을 USDC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제가 경고를 드린 거예요. XRP가 약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세계 1위는 테더를 갖고 있는데, 자, 결국엔 서클은 이걸 인수를 했어요. 자, 인수를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인수를 거절하고 코인베이스도 눈독 들이고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뭐 했다? 기업 공개 측으로 득한 거예요. 주식 상장 쪽으로 서클은 틀어버린 겁니다. 그랬으면 이건 다 이제는 다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좀 혹시라도 이런 거 XRP 레저라는 USDC라는 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수많은 거래소들에서 거래가 되곤 있어요. 근데 이게 XRP 토큰의 직접적인 영향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리플을 어떻게 보면 홍보해주는 역할 정도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까지 XRP 블록체인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자, 이것만 뉴스만 보시면 안 돼요. 자세히 파고들어야 됩니다. 리플과 온도 파이낸스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좀 멍든 것들에도 성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 $10,000. 자, 1월 달에 600만 달러 상당의 국채를, 미국의 국채 XRP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XRP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썼을 때 사용료는 뭘로 내야 돼? XRP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XRP 리플이라고. 이거 아닙니다. 자, RLUSD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가 커지기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보조적인 부분들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폭발적인 흐름은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것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너무 XRP 리플을 까내렸나요? 그래서 일단은 ETF에 대한 부분들 제가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이거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죠. ETF 승인 유력한 날짜로서는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10월 18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이 회사들이 10월 25일. 결국에는 6개월 정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이 서류를 빨리 리플사에서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판사가 얼마나 빨리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땡겨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비트코인 승인할 때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승인을 해줬었어요. 이게 벌써 작년 1월달이죠. 작년에 1월 11일 결국에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을 했고, 그래서 그 효과로 비트코인은 1억 5천을 뚫어버리는 모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승인 전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요.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사이. 그리고 나서 결국엔 쫙 끌어올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으로도 몇백 프로, 300% 이상의
300%면 4배죠. 4배 이상의 수익까지 가져다 주는 이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이때는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있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리플이 많은 상승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또 하나의 또 흐름은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처럼 우리 또 코로나19 때 금리 인하면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었죠. 그러면서 많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도 같이 가져다주는 이런 시너지 효과도 나왔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코인이라면서 많이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 깜빡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리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월렛 커넥트 같은 종목들을 제가 코인거래소에서 5월 25일날 주말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죠. 근데 보면은 보세요.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 감수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만 들어가 보세요. 내가 1억이 있어. 그럼 100만 원은 감당 가능하잖아. 들어가 보세요. 그만큼은. 월렛 커넥트 추천드리겠고요. 네, 월렛 커넥트 900원 보다 더 낮은 가격대들 매수해봐라. 그래서 결국엔 월렛 커넥트도 괜찮은 이렇게 49%, 한 50% 육박하는 이런 수익들도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대박코인 채널 보시면 네,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게시물 있죠.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네, 일요일날 코인거래소 채널 추천 월렛 커넥트 올청산 나왔습니다. 얼마나 수익 보셨냐? 자, 올청산은요 여기서 드렸죠. 올청산 오늘 오전 7시 52분 이렇게 사인이 나가게 된 거고, 결국에 그때 가격이 1307원. 이거 제가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을 보기 편하라고 올려드리는 자료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댓글 이렇게 누르면 26명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렛 커넥트 23% 이렇게 고래님 영상 봤는데 수익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달 정도 됐다고 하시네요. 네, 딸, 사위, 주변 사람 되게 보라고 최고. 네, 여성분이신가 보네요. 딸, 사위? 남자분이신가요? 성함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렛 5%, 10%. 자, 익숙하지 않아서 따라가면 그냥 주피티, 수익코인 1.3%. 참 신한구님께서는 조금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카이토 14%, 월렛 8%. 자, 20%인데 더 들고 가도 되나요? 저는 올청산을 사인 드렸어요. 네, 올청산 사인 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카이토 5.5%, 10.5% 나머지를 반익자라고 25%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15% 나셨고요. 네, 그리고 춘희님 40%, 네, 35%, 13%, 40%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카우 프로토콜 진입해서 14%. 네, 차트 보는 방법을 제가 교육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네, 그리고 25%, 네, 비트코인 45%씩, 그리고 7%, 네, 그리고 월렛 30%, 카이토 14%의 올청산. 네, 감사하고요.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25% 수익 보셨고 2번에 걸쳐서 15%, 월렛, 버추얼 33%씩, 카이토, 마스크 25%까지. 와, 지영기님께서 제일 잘 따라오시네요. 좀 젊은 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나이가 조금 있어, 조금 서툴러 하는 분들께서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 같이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어렵지가 않고요. 네, 제가 댓글 남겨놨습니다.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여기 이걸 클릭을 하세요. 여기다 쓰지 마시고 답글도 남기지 마세요. 여기다가 왜 여기다 답글을 남겨? 그죠? 이 보면 참신한군이 이렇게 자꾸 남기시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본인만 눈에 띄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 댓글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경고 남겼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 보는 성함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네, 요거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또는 단타 종목 추천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요. 연락 받으실 번호 010 7777 8888 이런 식으로 적고 제출. 연락 받으실 수 있는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럼 진짜 7777 8888 입력하는 분도 있어요. 전화해보니까 없는 번호로 뜨던데.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가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금리도 내리게 되면 많은 상승 효과도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2020년 12월부터 시작했던 SEC 간의 소송, 올해 안에 전 모든 것들이 다 종료가 될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 유저분들은, 리플 유저분들 파이팅 해야겠죠? 그렇게 같이 가시다 보면 정말 뜬금없이 이런 대박 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또 들어요. 빗썸에서 있던 종목, 무덴 같은 종목들도 나오는 거고, 이제 같이 활동하시면 무료니까 돈 많이 버셔서 나중에 좀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지금 당장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따봉 버튼으로서만 후원해 주시면 돼요. 잘 만들어 가시면 5월달 같은 경우도 벌써 220%대 수익, 3배 넘는 수익 가져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 따라오셔야, 여러분 물려있는 거를 빨리빨리 털고 오셔야 이런 계좌 수익들 만들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 커넥트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1307원이었죠. 요때 일단 올정상이 나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건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미 뭐 50%짜리 수익이면 됐지, 그쵸? 그럼 오늘 좀 들어갈 게 있을까요? 일단 XRP 리플은 전 저점을 더 찍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노란색 선 3080이나 3070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이 아비트럼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죠. 2.7조 원의 종목인데, 자, 그래서 얘가 좀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빨간 색깔 이평선 위로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비트럼도 잡아보시면 굉장히 좋다. 네, 555원까지는 괜찮아요. 555원까지 굳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충분히 오기 때문에 최대 555원까지 천천히 잡아보셔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서 뭐 가을이고 여름이고 그 전에 폭등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전고점 근처에서는 640원이나 660원 정도 요 구간에서는 당연히 팔아야겠죠. 충분히 지금 매물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보셔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당장 급등할 만한 종목은 바로 보이진 않아요. 일단 안전하게 이 아비트를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보이고 있는 이 솔라나 24만원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4만원대 이 솔라나는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싸긴 사지 마세요. 노란 이평선만 지키면 돼요. 23만 6천원이죠 236만 지키면 솔라나도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수익코인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빨간 색깔 이평선 안 깨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까만선 그어놨던 라인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가 되셨을 거고, 자, 혹시라도 이 빨간 선을 또 4시간 본 기준의 빨간 선 요거 5150원이죠 뚫으면 그 다음 자리 어디?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대략 한 요정도로 좀 대충 그어 드릴게요. 이 구름대 안에서 좀 빨리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과연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봐야겠는데, 5,300원이에요 5,300원 같은 경우 매물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300원 10억 정도 깔려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크게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5377이나 5370 정도까지는 조금 더 욕심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원래는 수익은 원래는 안 들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기존에 자르라는 메시지를 드렸었죠. 근데 뭐 들고 계시다면 주식코인 좀 더 보셔서 5370 정도나 이렇게 한번 매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3분의 1 정도 매도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 닿았기 때문에 뚫을 확률은 높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뉴스가 나오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래 트레이더였습니다.